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PB님, 조금 전 발표된 1월 PPI부터 좀 함께 보죠.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로는 2.9%, 시장 컨센서스를 좀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또 시장 예상치를 조금 안 좋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로 알려져 있고 지난번에 CPI와 마찬가지로 PPI도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좀 지켜보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12월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1월 PPI는 전월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 또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되는 거를 보니 1월 PPI가 전월 대비 한 0.5% 상승하면서 저희 예상과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좀 지지하는 측과는 조금 상충되는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문가 집단을 웃도게 되면서 특히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 예상치만큼만 나왔었더라면은 아마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게 되면서 3월에도 연준 회의라든지 이 이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진 모습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 투자자들의 예견에 대해서는 조금 엇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해당 PPI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차를 두고 CPI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준의 목표치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금리 인하로는 좀 멀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한번 참고를 해보면서 또 오늘 프리마켓 증시 현재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본장도 영향 받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제장의 뉴욕 증시를 또 끌어내렸던 내용이죠. 엔비디아가 역대급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5%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사실 최근에 한 4번 실적 발표 동안 3번은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하락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번 실적도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더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쪽의 기술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그마한 악재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정규장에서 5%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예상치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에 실망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실망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미 주가에는 지금까지의 성공 신화가 아마 선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번에 실적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지난번 저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지켜본 것처럼 압도적으로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섞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73%가량 올해 681억입니다. 약 98조 원,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보이게 되었는데 전망치 평균이 660억 달러에서는 웃도는 숫자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사에 매도하는 트리거가 되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서 AI 거품에 대한 공포심을 좀 자극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가 내리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가 감동시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게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번스테인의 라스곤이라는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더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들은 내용에 마음이 든다. 결국에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폭은 과도하긴 하지만 결국엔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쭉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아마존과 메타, 구글 같은 이제 거대 기술 기업들이 회사채까지 발행을 하게 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제 AI 투자를 벌이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나빠져서 과연 이 투자가 지속이 될 수 없게 된다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이제 시대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진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대감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어떻게 보면 증시 격언 같이 나오는 모습이지 않을까. 다만 지금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사실 과도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좀 차트를 보신다면은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주가가 저렇게까지 네. 과도해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진정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월가 IB들이 일제히 좀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0까지 보고 있고요. 시티은행도 $300, JP모건 $265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는 좋은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살짝 지금 거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한국 증시가 오늘같이 굉장히 많이 오른 이후에는 이제 저희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은 언제쯤 다시 한번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사실 언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지금부터 모아가도 충분히 좋고 아마 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도 고려하실 수 있다. 실적이 꺾인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데 예상보다 더 좋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표현이 어색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아마 돌아오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300까지도 목표 주가를 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시총 큰 종목들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사실 요즘 미증시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빅7 제외하고는 좀 잘 올라주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 그렇다면 이 AI 독주 장세였던 미증시 이제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나스닥과 다우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희가 나스닥은 물론 코스닥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주 어떻게 보면 남의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랑 굉장히 많은 밀접이 돼 있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우량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는 좀 오르는 모습도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한 1.2%가량 하락하는 동안 다우존스는 보합 0.03% 상승으로 좀 마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엔 그 이유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빠지게 되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주 주가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제가 매주 방송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거의 1월 내내 쭉 빠졌고 2월에도 힘을 못 쓰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컸고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은 직업을 다 빼앗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가 지수도 나스닥과 달리 버티고 있다라는 말은 어딘가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헤일로 트레이드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AI 영향을 받지 않는 실물 자산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AI 공포를 피할 수 있는 전통 제조 소비재, 그 유틸리티 원자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게 이제 헤일로 트레이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나 부동산 서비스 금융을 이제 좀 벗어난 종목들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캐터필러가 가장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엑슨모빌 나아가서는 맥도날드까지도 요 세 가지 종목이 가장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대량 실업과 이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AI 확산에서 반해서 디지털 세계와 거리가 가장 멀 수 있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차트를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엑슨모빌 주가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겹쳐놓은 모습입니다. 일본 주가 같은 경우는 엑슨모빌 주가인데 엑슨모빌 주가가 상승하는 그 시점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 소프트웨어 주가가 빠진 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었을 때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엑슨모빌을 필두로 하는 헤일로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차트는 엑슨모빌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를 비롯해서 저희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캐터필러 같은 종목들도 좀 주가가 많은 모습,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시점이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우려감을 먼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2회에는 AI와 좀 거리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골드만삭스에서는 SPXX AI라고 해서 AI와 좀 먼 종목들을 모아놓은 지수를 이번에 함께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곧 출시될 거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장에서도 종목 수로는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거든요. 확실히 AI 때문에 변동성은 커졌지만 시장 자체에서 돈이 빠져나가진 않다라는 게 또 보여주신 차트로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캐터필러나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상방이 더 열려 있는 건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려 섞인 지적이기도 하십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의 이제 머니 무브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다만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AI 쪽에 투자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AI 시장가 조금 더 AI 관련해서 공포로 인해서 미국의 주가가 좀 빠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나 좀 침체가 좀 장기화된다면은 이 이외의 종목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엑스모빌과 캐터필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테크 전반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 지금 나홀로 급등 중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가 지금 11.2% 급등 중인 상황인데, 이제 장마감 뒤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잖아요. 실적이 어땠길래 좀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델 같은 경우에는 26일 시간의 거래에서 10%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일단 숫자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매출이 333억 달러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9%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 예상치가 317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을 살짝 넘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특히 EPS 같은 경우에는 3.89달러 예상, 시장 전망치인 3.52달러보다 한 10% 상회한 3.89달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실적도 물론 좋았지만 결국에는 컨퍼런스 콜, 이제 어떻게 보면 CEO가 나와서 다음 분기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중간가 기준으로 약 352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 예상치는 대략 290억 달러인데 이거에 한 20% 정도 웃돌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AI 서버 매출로도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고, 특히 수주 잔고가 430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례 없는 AI 수요가 지속적인 공급 제약과 가격 재조정을 낳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AI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어떻게 보면 홍보한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 스트럭처 솔루션이라는 매출은 196억 달러로 한 70%가량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요 인프라 스트럭처 부문이 연평균 한 30%를 성장률 30%를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PC와 모니터로 저희가 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인프라 쪽에서 충분히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9.3%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 쪽의 영업이익률은 14%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1984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동안은 PC나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IT 인프라와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는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었고, 다만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 정도, 168달러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120달러 정도에서 횡보하다가 이번에 한 135달러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요 주가가 살짝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를 좀 좋게 보시는 투자자분이 있다면은 아마 조정이 살짝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 또 조정 시 진입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섹터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세일즈포스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에서 좀 감동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좀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제장은 웃으면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다시 좀 울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소프트웨어 섹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대체 언제 치는 건지 PB님의 전망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종목들 중에 가장 유명한 ETF인 IGV가 좀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살짝 반등한 모습은 맞습니다. 다만 118달러에 육박하던 주가가 이제 76달러를 찍고 80달러로 살짝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은 온풍이 불고 있다 또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를 것 같고 특히 어제 IGV ETF 같은 경우는 2%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AI 반도체 또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이외에 좀 올랐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AI가 성장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희생양 중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를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 먼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이제 금융 쪽에서도 AI 쪽에 잠식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었던 종목들이 1% 정도 오르는 모습을 함께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은 인공지능 영향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제 기업 또는 신용카드사나 이제 결제 중개 회사가 좀 충격을 받을 거다라는 이 보고서 이후에 좀 주가가 빠지게 되었고 특히 엔트로픽에서 AI가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 공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주가가 살짝 반등이라기보다는 조정 기간을 조금 더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 AI 이전에도 저희가 오픈 소스라고 해서 이런 저희가 소프트웨어 독점 제품보다 무료 오픈 소스 제품이 나왔던 시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매트 컬킨스 에피언이라는 회사의 매트 컬킨스 CEO가 우리 회사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25년 전에도 이런 오픈 소스에서도 이겨냈다라는 기고문이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신뢰의 결과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확률적 기술이기 때문에 코딩을 저렴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책임지거나 이런 실수의 대가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이제 작성한 사소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 코딩들이 중요하고 정교한 코드를 맡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도 아마도 여기서 살아남는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은 이 AI를 기회로 삼아서 아마 두 번째 공짜 코드 공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더 빠진다면은 아마도 실적에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은 요거보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지만 다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 1년 이내 기간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실적이 많이 빠질 것처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 전반적으로 프리마켓이 지금 PPI에 영향을 받는 걸까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부진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금리나 기대감이 그만큼 더 멀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 AI 쪽 공포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 쪽 시장 또 기술주들의 마지막 보루가 조금씩 밀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미 국방부와 엔트로픽이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군의 AI 활용을 두고 지금 엔트로픽은 타협안을 거부를 한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국방 계약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게 협상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실까요? 충분히 물론은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대통령을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펜타곤이 최후의 통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싸서 펜타곤에서 최후 통첩을 거부했다. 특히 CEO는 저희 엔트로픽 CEO는 양심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물론 군사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게 도리상 맞고 양심상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지난해 2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런티어와 관련돼서 엔트로피는 팔런티어와 협력해서 이제 AI 개발사 중에 유일하게 국방부의 기밀 클라우드 작업 모델을 제공해온 업체였기 때문에 약 2억 달러, 한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다만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의 xAI나 오픈 AI, 구글과 함께 국가 AI 안보 시장에서 경쟁 중이었지만 아마도 이 발언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국방부가 엔트로픽에 27일 오후 5시 1분까지라고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제가 미국 시간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내일 아침 정도에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아마도 엔트로픽 CEO 입장에서는 좀 물러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또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 이슈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을 끝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난 여름부터 또 다시 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저희 글중투 시청자 여러분은 언제나 성투하시길 제가 응원하겠고요. 또 3월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글로벌 투자의 정석 월가 월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